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또 독감이 엄청 유행한다고 하는데 날 진짜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목이 계속 쉬는데 건조한 날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건강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오고 나서부터 영하 막 10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2개의 시리즈가 진행된 아시아 리그였습니다. 먼저 요코하마 그리츠와 레드 이글스가 맞붙은 신 요코하마 시리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레드 이글스가 1피리어드 중반부터 연속골을 성공시키면서 리드했습니다. 2피리어드 초반까지 3대 0으로 앞섰던 레드 이글스였고 그리츠의 추격이 턱 밑까지 있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슈팅수 35대 34로 비슷했고 그리츠의 오노코에이 골리는 31세이브 3실점, 이글스의 나리사와 유타는 33세이브 2실점을 기록합니다. 일요일에는 이글스의 폭풍골이 몰아쳤습니다. 1피리어드 3골,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서 각각 2골씩 기록한 레드 이글스가 7대1 대승으로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7명의 선수가 각각 1골씩 기록했던 레드 이글스였고 슈팅수도 25대 43으로 전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쿠로이와 꼴리는 1피리어드 3실점을 하면서 교체되었고 오누코에이는 남은 시간 동안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연속 선발 출전한 나리사와 유타는 24세이브 1실점으로 시리즈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맞붙은 그리츠와 레드 이글스였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기량 차이가 좀 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츠만 먼저 보면은 그리츠의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엔 슈팅 수의 거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득점이 안 나왔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아마 그 라인에서 득점이 좀 살아났다면 경기 내용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서 확실하게 이제 레드 이글스 상대로 약점을 많이 보여줬던 게 거기서 이제 실점이 나오고 또 득점이 터지더라도 한 골씩밖에 안 터졌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 반면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 안양과 시합을 하면서 그 흐름을 가지고 첫 피리어드 이제 시작부터 득점을 가동하면서 일단 처음에 3득점을 먼저 득점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잘 가지고 왔고, 그리츠가 추격을 했지만 그래도 노련한 수비라든가 또 나리사와 유타 꼴리에 또 선방하는 그 세이브로 잘 첫 번째 경기를 마무리했고, 두 번째 경기 역시도 이제 계속 그 흐름을 가지고 와서 골고루 모든 라인들이 골고루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레드 이글스가 다시 한번 이제 그리츠를 상대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만드는 어떤 상대 팀으로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리즈에서 2경기 다 7대1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갭은 줄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토요일 날 경기 때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아차하면은 그리츠에게 아차하면은 좋은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살리는 그리츠가 됐거든요. 9월 말에 비해서. 근데 그 득점이 잘 안 나타난 게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한두 골이라도 먼저 들어갔고 그 득점으로 인해서 흐름을 좀 탔으면 경기 결과도 좋아졌을 거고, 골리를 좀 생각했을 땐 확실히 기복이 있는 골리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경기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리츠가 조금 봤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물론 공격에 이제 좀 비중이 첫 번째 라인에 크기는 했지만 또 득점은 또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다 나왔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나왔고, 특히 84번 마츠부치 유타 선수가
지난 경기 1, 2차전 때도 득점을 한 선수예요. 근데 또 이번에도 또 득점을 했고, 그러니까 좀 국내 선수들 거기 일본 자국의 이제 좋은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씩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또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수들마다도 어떤 팀을 만났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지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럼 이어서 안양 시리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영상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요일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스가 이전에 HL 안양 상대로도 지난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맞아요. 토요일 경기 때 보면은 압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좀 HL 안양 선수들이 잘 나오기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수비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반면에 HL 안양도 그 수비적인 것보다 좀 공격적인 거에 좀 더 포커싱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예, 그래도 좋은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날 경기 보면 정말 맷달튼 선수가 별명이 네. 갓달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좋은 선방도 많이 보여줬고 또 슛 찬스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반면에 HL 안양도 찬스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좀 패턴이 단순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경기 때는 없었던 남이두 선수랑 이영준 선수가 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진규, 영준, 진이 라인을 또 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그 득점 장면을 보면은 전종원 선수 이 팁인 슛은 굉장히 보기 어려운, 네. 굉장히 감각적인 센스 있는 플레이거든요. 굉장히 김원준 선수의 뭐 강한 패스도 있었지만 네. 그걸 살짝 굴절시키는 팁인이 세레모니가 기가 막혔네요. 그러니까 미들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저렇게 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각이 잘 없는 이런 각도에서 또 골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HL 안양 선수들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턴오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스 선수들에게 좋은 찬스를 줬던 것도 많고, 아까 좀 단순한 패턴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크레인스 선수들의 그 스틱 위치라든가 수비 포지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HL 안양 선수들이 슛을 쏠 때 항상 그 하우스 바깥쪽에서 쏘는 슛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크레인스의 수비가 좋다는 점을 네.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 찬스를 만들 때도 그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고 네. 계속 스피드가 이끌어가는. 좋은 선수들도 많고 디펜스들 중에도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팀에서 5명 이상이 96년생 이상이에요. 네. 어쨌든 아시아리그 경험이 좀 한 번이라도 더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노련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피리어드 때 물론 크레인스의 파워플레이였지만 그 위험한 찬스가 이 피리어드 때부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럴 때부터 그 1피리어드 후반 때부터 계속해서 달튼의 엄청난 세이브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 HL 안양의 수비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피리어드였습니다. 반면 이제 이렇게 이동구 선수 득점 장면 보면 역시나 수비수의 공격 가담이 네. 골로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보게 됐고, 이날도 이동구 선수 골 넣고 나서 동구매직이 네, 또 동구매직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주거든요. 반면에 수비도 신경 안 쓰는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이동구 선수였습니다. 동구매직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군요. 지금 크레인스 선수들 보면은 상대 앞에,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골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방향 쪽에 꼭 거기 길목에 서 있거든요. 저런 게 굉장히 좋은 수비예요. 역시나 송영철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해주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김원준 선수가 가지고 들어가면서 패스 준 맞아요. 것처럼 디펜스들 가담이 되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이 공격은 역시
그 디펜스들이 도와줘야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를 요번 아시아 리그에서 HL 안양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4대4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행운을 불러준 것 같습니다. 네. 크레인 선수들도 이날 경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퍽을 가지고 존 엔트리를 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실점도 HL 안양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적극적으로 이제 포책을 들어가는 포드와 그리고 뒤로 좀 물러나서 갭을 맞추려는 디펜스들이 중간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한테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수비할 때는 상대한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면은 그만큼 상대는 또 더 좋은 플레이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역시나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바로 와서 김기성 슛. 이소배의 세이브. 그리고 크레인 선수들은 항상 슛 쏘기 전에 한번 패스를 연결하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디펜스 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막기가 까탈스럽거든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은 또 반대 한 명이 무조건 같이 띄워주고 있고 그쵸. 또 같이 이렇게 협력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또 수비는 반대쪽 사람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이런 찬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수비에서 크레인스는 좀 장점을 보인 반면 그 HL 안양은 순간적으로 한 명한테로 그 수비수 2명이 몰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틈을 보여서 실점하는 장면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방금도 슈팅 날리는 걸 봤지만 역시나 그 하우스 바깥쪽에서 날리는 슈팅 네. 이런 게 좀 많았고, 골대 앞에서는 크레인 선수들이 또 지난번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가 그 수비했던 것처럼 골대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들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이번엔 이주형이고요. 내려줍니다. 비하인드 넷.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가와이 리치 선수라든가 이토 겐고 선수 다 40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그 희생적인 플레이 잘해주고 있고 팀의 어떤 베테랑 리더로서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맞아요. 노장 선수들이라고 막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스케이트도 타주고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플레이 타임만 보면은 그 노장 선수들이 오히려 주축이 돼가지고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와이 리치 선수랑 친분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준대요.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텝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의 어떤 존중받고 조금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조금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었다면 네. 그게 지금 점점 이루어지면서 빌드업이 돼서 지금의 크레인스가 된 것 같거든요. 아마 시즌 막바지로 가면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요일 경기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크레인스 골키퍼들만 생각했을 때는 점점 기복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골리의 기복에 좀 팀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 또 이게 잡히다 보니까 점점 팀이 또 견고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날 크레인스를 보면은 좀 작정하고 공격에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플레이 찬스에서도 이제 신상훈 선수한테 또 이런 턴오버를 허용하고, 신상훈 선수는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어서 또 김기성 선수의 또 이런 그 상대 턴오버를 찬스로 가져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조금 크레인스가 무조건 이 경기는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더 공격에 포커싱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왼쪽 열어줍니다. 김상욱 슛. 리바운드 나왔습니다. 쳐내는 이날도 역시 그 김기성, 김상욱 선수의 범퍼, 그러니까 가운데 공간에 그 이종민 선수를 배치했고, 또 이제 이영준 선수랑 박진규 선수랑 이렇게 다 같이 또 두 번째 파워플레이 라인도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잘 이용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레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반대쪽을 많이 봤다면은 이번에는 가운데를 많이 보는 그런 파워플레이를 좀 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중앙으로 백헤드 패스 시도합니다. 먼저 깨뜨릴 것인지. 사실 저희가 전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보면서 맷달튼 선수의 플레이에 와 진짜 맷달튼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세이브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수비수들의 이런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골리 선방이 더 많이 눈에 보이고 했다는 건 틈이 많았다는 네, 거죠. 틈이 많았다는 얘기니까 또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이때 그 바로 옆에 파트너, 디펜스 파트너한테 바로 연결했으면 플레이가 바로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김원준 선수가 본인 시야에 다른 사람이 보였으니까 지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크레인스의 공격 능력도 순간적으로 슛을 쏘지 않고 바로 옆에를 주고 그걸 원타이머로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 같은 걸 보면은 골리가 맞기 되게 까다로운 슈팅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실책 하나가 실점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패스를 연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참 슈팅을 좀 멀리서 쏘거나 하우스 바깥에서 슛을 계속 쏘다 보니까 조금 더 골대 앞에서의 리바운드 싸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종민 선수의 득점을 보면 아래쪽으로 그 항상 김상욱 선수가 아래쪽에 강윤석 선수한테 주잖아요. 네. 그럼 반대쪽 김기성 선수를 보거나 아니면 가운데 범퍼 위치에 있는 그 플레이어를 보는데 이종민 선수가 그 자리에 사수에 들어오면서 사실 저는 오른쪽 위로 쏘는 줄 알았는데 다리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찰나에 어떻게 또 다리 사이를 봤는지. 네. 또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파고들어서 결국 골대 앞에서 자꾸 혼전을 만들어야 크레인스 상대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맨투맨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스케이팅들을 다 가지고 있고 노련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버리면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그 심판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쨌든 선수들은 그걸 비켜가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죠. 네. 근데 딱 이 상황에 제가 골대 뒤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쵸.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 도와준 격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단독 찬스 같이 턴오버를 만들어내서 찬스도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거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또 반면에 상대한테도 턴오버로 인한 찬스를 또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턴오버로 인한 찬스를 주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맞는 아쉬움이 많은 플레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페널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비슷한 장면이 한 두 번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의 장면도 그렇고 좀 전의 장면도 그렇고 후에 이제 오버타임 가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초반부터 수비적인 위치라든가 어떤 기술을 좀 더 신경 썼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은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페널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애초에 내 사람을 잘 잡고 있었고 거기 수비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버타임 접어들어서 HL 안양의 파워플레이 찬스였는데 정말 상대 수비를 보면은 골키퍼가 앞에 앞에 2명이 더 있는 느낌이에요. 골키퍼 앞에 여기 선수 2명이 지금 슈팅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벌써 그 팀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온몸으로 막아줬어요. 네. 결국 골리가 안 맞고 선수가 막는 모습도 나오고. 여기 이제 김원준 선수가 거의 경기가 끝나가는 타이밍에 이제 그쵸. 부상을 입게 됐는데 골대 앞에서 리바운드 싸움을 하다가 나타난 그 장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식 본인의 SNS로 이제 시즌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플레이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 또 스케이팅 자체가 워낙에 수비적으로도 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HL 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력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왜 슛을 안 썼을까요? 여기도 보면은 계속해서 스틱으로 걸고 밀고 하는 장면이 있죠. 이런 것도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제가 이때 이 골대 뒤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가와이 루이치 선수한테 단독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안 들어간다.
가와이 리치 선수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 왜냐면 그 복도에서 저랑 이야기할 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어로 아래 서브타이틀 좀 붙여달라고. 네. 아니면 일본어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못 알아들을 거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얘기를 하는지는 알 텐데 이제 무슨 그쵸. 얘긴지는. 네. 포스트가 네 번째 표정 보면 다 알지 네. 않을까. 아, 이 오츠 아, 선수의 이 득점은 백핸드로 그냥 툭 때린 게 아니라 맞아요. 밀면서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슛 끝까지 팔로우 스로가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메탈튼 선수가 사실 막았지만 맞고 들어갔거든요. 좋죠. 그리고 이날 첫 번째 슛아웃 순서로 나미도 선수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미도 선수가 디펜스인데 네. 보통 디펜스는 슛아웃에 잘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전 그 연습 때 슛아웃 연습을 하면 어떤 한 기술 가지고 계속 득점을 했대요. 네, 메탈튼 선수한테든 다른 골리한테든 계속 그 득점이 나와서 똑같이 그걸 시도했는데 안타깝게 브로커에 걸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강윤석 선수도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 다른 거를 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다른 한라 선수들이. 만약 그걸 했으면 넣었을 텐데. 네, 그게 어떤 건지 전략이 노출되니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일 아쉽겠네요. 본인이. 아, 그렇죠. 아미도 선수랑 강윤석 선수는 되게 아쉬웠을 원래 것 딱 같아요. 저 자리에 섰을 때 생각이 제일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던 걸 할지. 결국에는 그 절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크레인스가 슛아웃까지 가서 승리를 가져갔고, HL 안양 입장에서는 사실 크레인스 경기 두 경기를 봤을 때는 레드 이글스와의 경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네, 맞아요. 네, 두 경기였던 것 같다라는 게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이 다 그랬고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에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크레인즈가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이런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그럼 현재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지난주 1승 1패를 기록한 HL 안양입니다. 레드 이글스는 요코하마 원정에서 시리즈를 수입하고 2위에 복귀합니다. 경기가 없었던 아이스벅스는 3위로 다시 내려왔고 안양 원정에서 1승 1패를 했던 크레인즈가 4위를 유지합니다. 5위와 6위에는 여전히 프리블레이즈와 요코하마 그리츠가 자리합니다. 아시아리그는 이번 주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아시아리그 경기들은 24일, 25일에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갖겠는데요. 일본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프리블레이즈가 맞대결을 펼치고 도마코마이에서는 레드 이글스와 요코하마 그리츠가 다시 맞대결을 갖겠습니다. HL 안양은 2주 동안 아시아리그 경기가 없겠고 26일부터 펼쳐지는 국내 대회죠. 종합선수권 대회에 참가합니다. 제7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세 팀이죠. 광운대, 연세대, 고려대가 예선전을 갖고 여기서 1위 팀이 하이원과 2위 팀이 HL 안양과 준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결승은 금요일 오후 3시에 펼쳐지겠습니다. 전 경기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빗돔에서는 2023 20세 이하 세계선수권 디비전 1B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세 대표팀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디비전 2A에서 승격해서 이번에 일본,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차례로 만나겠는데요. 먼저 지난 일요일 일본과의 개막전을 가졌는데요. 결과는 아쉽게 3대5 역전패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에스토니아를 만나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현재 1승 1패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그 대회 나가보셨잖아요. 네, 나가봤죠. 좀 어떤가요? 탑 디비전까지는 승격을 못했지만 네. 그 아래 디비전까지는 올라갔었고 거기 제가 U18 때는 이제 이탈리아 쪽 갔었고 이제 20세 대표 하면서는 에스토니아인가 라트비아를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가서 경쟁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지금의 우리 선수들이 더 개인 기술, 공격적인 어떤 개인 기술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쉬웠던 점은 확실히 그 수비고 네. 녹화날 기준 어제 경기였죠. 네. 에스토니아 경기 이제 2피리어드 후반 중반부부터 이제 3피리어드까지 보면은 포체킹 굉장히 빨리 들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놀랬던 건 몸싸움이었어요. 사실 저희 선수 때보다
피지컬적인 몸 쓰는 걸 훨씬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아쉬웠던 거는 그 몸싸움 하면서 퍽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스틱을 들고 체킹을 한다든가 퍽보다는 사람 몸을 자꾸만 그냥 밀기만 하려고 하는 네. 것처럼 보여서 뭔가 목적이 상대를 체킹하려고만 하지 이 퍽을 갖기 위해서 체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몸싸움 기술 같은 게 좀 아쉬웠고 어설프지만 이 프로들이 하는 전술이라든가 좀 그런 패턴을 익히고 있는 과정에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모습에서 가능성을 좀 봤고 네. 아쉬웠던 거는 그걸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들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U20 팀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대회를 저도 처음 이제 같이 가봤는데 확실히 U20 팀이나 뭐 U18 같은 경우는 그 훈련 시간이 다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제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쉽다 하는 부분이 보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펜스 플레이에서 너무 큰 찬스들을 좀 많이 줘가지고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플레이를 하는구나 하면서 보는데 이제 선수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왜 이 자리로 가는지, 왜 여기로 가서 이 사람을 잡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못하고 하는 상황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집을 하고 얼마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민지 코치님이랑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네, 맞아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엘리트를 준비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 과정들을 잘 배우고 있었다면 조금 더 소화를 하는데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 대표팀이 이렇게 소집을 하고 이 짧은 단기간 내에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다 녹아들게 만들기까지 쉽지 않다는 걸 코칭 스태프들도 다 알고 있을 건데 그거를 선수들이 이미 인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받아들이는 거에 적응이 돼 있었다면은 바로 소화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상대 팀을 봐도 20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조금의 그 미흡한 프로와 비교했을 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다 부분 보이는 네.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팀 20세 선수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본 또 한일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1피 때 2대1로 엄청 잘 싸워주다가 이제 2피 때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조금 아쉬웠던 게 실력적으로 그냥 많이 차이가 나서 막 졌다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아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 잘했다 응원해주고 싶지만 그 실점을 2개 한 게 다 PK에서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페널티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조금 그런 찬스를 자꾸 주다 보니까 특히 일본 또 어떤 팀이에요. 스피드도 빠르고 기술도 좋다 보니까 또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득점을 성공하면서 조금 격차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보태자면은 몸싸움에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 선수들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L 안양 선수들만 봐도 뭐 신상호 선수라든가 박진규 선수 보면은 헛슬 플레이 엄청 나잖아요. 네. 상대가 앞에서 스틱을 들어 올리고 슬랩샷을 쏘더라도 눈은 퍽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몸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네. 근데 아직은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상대 슈팅에 대한 어떤 그 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맞으면 아프니까 네. 그리고 그럴 수는 처음 있지만 본 팀들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본인이 희생함으로써 팀이 승리하는 걸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너무 좋았던 것 중 하나는 김상엽 선수와 네. 또 강효준 선수의 득점이 2경기 연속 다 네, 두 하나씩 선수가, 또 네. 이렇게 포인트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또 저를 거쳐갔던 뭐 정말. 잠깐이었지만 거쳐갔던 아이들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김상엽 선수는 제가 피디님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수비할 때는 조금 견제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공격할 때만큼은 정말 무슨 질주하는 말처럼 네. 들소처럼 막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스피드와 또 파괴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번 대표팀 가서도 굉장히 강심장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고 네. 강효준 선수는 조금 전체를 플레이를 아우르는 걸로 잘 했었는데
요번에 아우르는 걸 떠나서 득점까지 맞아요. 계속 만들어내니까 대회 첫 골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도 골을 넣고 아주 계속 맞아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슈팅을 날릴 줄 몰랐어요. 그 첫 번째 이렇게 이쪽 쇄골 위쪽으로 네. 날린 슈팅 같은 경우에는 연습 때도 보지 못했던 슈팅인데 더 올라갔구나 네, 이제. 한 단계 성장한 네. 그런 모습을 봐서 또 나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13일 화요일에는 오늘 딱 휴식을 갖고 또 내일 14일 저녁 9시에 또 이탈리아랑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하고 또 코칭 스태프들한테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은 경기들 유튜브 생중계 해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